첫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인도네시아 경기인데 저는 일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선행을 이미 확정을 지었고 조별리그 1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지지만 지난주 호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오히려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로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번 홈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그래도 경기력을 마음껏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A매치 같은 경우에는 2006년생 유망주 류노스케 선수를 비롯해서 7명의 첫 발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대표팀을 꾸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베테랑 공격 자원들도 스쿼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조금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본 역시 이번 홈 경기가 출정식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렁설렁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직행은 불가능하지만 이 플레이오프 순위인 4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월드컵 아시아 지역 4차 예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각 3개 조에서 3, 4위를 차지한 6팀을 3팀씩 2조로 묶어서 각 조 1위가 월드컵에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 비록 본선 직행은 실패를 했지만 한 번 더 코인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전 결과에 따라 3위까지는 가능하지만 3위나 4위나 어찌됐든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출정식 느낌이 나는 홈경기, 마지막 홈경기에서 직전 경기 호주 원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오명 비판을 조금은 씻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한국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비슷한 것이 이미 본선 직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이라크 원정에서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B조 최하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도 불가능하고 꼴찌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쿠웨이트 역시 의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룹 B조에서 최다 무자비 5무 4패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최약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전 맞대결에서 대한민국이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쿠웨이트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 있는 이 쿠웨이트의 왼쪽 측면 공격수 다음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선 직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겠다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부상 여파가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베테랑 자원들을 무리해서 투입하기보다는 젊은 자원들 위주의 스쿼드를 꾸릴 것으로 보여서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역시 이번 경기를 끝으로 예선이 종료가 되고 출정식을 갖는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출정식을 치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꼴찌 탈락이 확정이 된 쿠웨이트를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 대한민국이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대한민국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중국 대 바레인 경기입니다. 이 경기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가 다 보이는 이유는 이 중국과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 본선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모두 좌절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의욕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한 팀이 꼴찌 탈락이 되기 때문에 꼴찌를 벗어나느냐 마느냐
정도의 명분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중국과 바레인 양팀 모두 플레이오프까지도 좌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없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은 의외로 중국이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바레인이 홈에서 무려 71%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중국이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바레인이 오히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바레인이라는 팀은 사실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고 강팀을 상대했을 때 자신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굉장히 끈적하게 피지컬을 바탕으로 버텨내면서 딸깍 한 골로 승리를 거두거나 무승부를 거두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은 중국 같은 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색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탈락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우즈벡 대 카타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본선 직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초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을 지은 우즈벡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이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4위를 확정을 지었는데 아쉽게도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 2등, 그러니까 우즈벡을 추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카타르 역시 이번 경기 관계없이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본선행 확정,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이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카타르전 승리를 거두면서 이란이 최종전에서 패배를 당하면 1위로도 본선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고, 양 팀의 희비가 갈렸던 것은 바로 수비적인 측면인데 이번 최종 예선에서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9경기에서 7실점만 하면서 최소 실점 공동 1등 짠물 수비를 보여준 반면에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준수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즈벡보다 실점이 3배가 많으면서 9경기 21실점, 최다 실점 1등을 기록했기 때문에 양팀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가 오히려 우즈벡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보시면 경기 내용은 우즈벡이 슈팅 숫자 19대 10으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을 보여줬지만 카타르가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카타르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다만 카타르라는 팀은 여전히 홈발이 세고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는 1무 4패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우즈벡 역시 본선 직행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홈에서 최근 A매치 4경기 1승 3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차전 맞대결 카타르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과 양팀 모두 우즈벡은 본선 직행 확정, 카타르는 플레이오프행 확정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의 동기부여를 봤을 때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키르기스탄 대 UAE 아랍에미레이트 경기인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과 더불어서 플레이오프행까지 좌절이 됐습니다. A조에서 꼴찌는 면했지만 순위가 5위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키르기스탄이 조금은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 월드컵 본선 직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경기를 주도를 했지만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즈벡에게 본선 티켓을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카타르와 함께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에서 이 UAE가 키르기스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즈벡전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감독체제에서 첫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감독체제에서 조직력을 다져놔야 플레이오프에 가서 월드컵 티켓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에 감독 교체가 됐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새 감독체제에서 경기력과 조직력을 가다듬어야 하는 미션이 있는 UAE, 아랍에미레이트 쪽이 좀 더 명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전 완승과 더불어서 감독 교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5번 경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팔레스타인 대 오만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것이 현재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승점 9점으로 B조 5위, 오만은 승점 10점으로 B조 4위입니다. 양팀이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 그리고 만약에 팔레스타인 역시 오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팔레스타인이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상당히 충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오만이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5대5의 매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는 점,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1승 3무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팔레스타인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리팀이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가져간다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근거로 해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요르단 대 이라크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지만 양팀의 동기부여를 근거로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희비가 갈렸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본선 직행이 좌절이 됐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승리를 거두면서 요르단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요르단이 월드컵 본선 직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희비가 갈렸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본선 직행 확정,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본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해서 이라크 상대로 승리를 노리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르단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0대0 무승부, 경기 내용도 상당히 5대5였기 때문에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요르단이 훨씬 좋기 때문에 현재 요르단의 승리 61.7%가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요르단의 승리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지만 요르단 역시 이미 본선 직행이 확정이 됐다는 점, 이라크 역시 플레이오프행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지루한 0대0 무승부, 양팀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의 0대0이나 1대1의 저득점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리고, 현미경 분석 2부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도 분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